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我화요. 이제 벌써 5월 중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5월 달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을 텐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정산을 받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중간에 세금을 많이 뗐던 분들은 환급 받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대부분 제대로 신고 안 하셔가지고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잘 하셔가지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환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리랜서나 뭐 유튜버들이나 엔잡러들이나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좀 배달 기사들 같은 경우 그 유튜버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원래 중간에 한 번씩 세금을 떼서 3.3%를 떼고 이제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떼다 보니까 원래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내는 건데 중간에 이미 세금을 한번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정산을 해서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3.3%를 원전 징수를 떼서 이제 받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한번 받잖아요. 그리고 금융소득자들은 15.4% 정도를 떼서 이제 받기도 하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전체 낸 세금에 대해서 1년 동안 말하자면 이제 작년도 수익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해서 내야 될 세금이 있는 사람들은 내야 되고요. 많이 환급 받을 게 많은 분들은 환급을 받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연소득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 2천 이하인 분들이 받을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경비 처리할 항목이 많은 분들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 네 번째는 중간에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거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많은 엔잡러들 있잖아요. 뭐 쇼핑몰 한다든지 블로그 수익을 있다든지 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수입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쉽게는 홈택스에 들어가거나 모바일에는 손택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월말 되면 이제 5월 말까지 신청하는 달이기 때문에 월말에 접속을 하시면 아마 트래픽이 몰리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어서 이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그 공인인증서나 뭐 공동인증서 여러 가지 있고 요즘 카카오도 되고요. 네이버도 되고 패스를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인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신고서 작성하는 버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둠 채운 신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신고가 있어요. 모둠 채운 신고는 그동안 뭐 연말정산을 받았던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던 분들은 이런 미리 작성해 놓은 것들이 이제 항목을 뜨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모둠 채운 서비스가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환급 받을 게 많고 경비 처리할 게 많은 분들은 일반 신고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야지 내가 직접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등을 체크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체크를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핵심은요, 수익 금액과 이제 경비를 입력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경비를 많이 넣어서 과세 표준을 낮춰가지고 내가 환급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사업장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전기요금,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업무용 핸드폰 요금, 그리고 인터넷 비용, 그리고 업무 관련 교육비나 뭐 책 구입비, 그리고 사무용품, 장비 구입비, 그리고 교통비도 되고요. 또 차량 유지비 같은 뭐 기름값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버라면 이제 촬영 장비나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넣으시면 점점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들고요. 또 오히려 환급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비 입력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또 인적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1인당 보통 인적 공제는 150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꼭 부모님 같은 경우 이제 두 사람이면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하셔가지고 150만 원씩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세액 계산을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환급 금액이 떠요. 그럴 때는 플러스가 되면 내가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뜨면 환급 금액이 이제 되는 건데, 환급 계좌를 입력을 할 때 이제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환급 금액 계좌 번호는 꼭 내 명의여야 돼요. 타인 명의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명의 계좌를 조금 확인해 주셔서 본인한테 받을 수 있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한 달 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제가 받아본 결과 보통 2주, 빠르면 열흘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2주에서 3주 사이에 이제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알림이나 뭐 이렇게 우편물 서비스도 같이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받으시면 되고요. 또 이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때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날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신고 기한이 있어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놓쳤다 하면 이제 신고 기한 후 작성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재빠르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5월 달도 넘어가고 막 이렇게 까먹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기 때문에요. 오히려 환급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상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서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날짜를 꼭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블로그 수익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 군데서 이제 수입이 발생되는데 그것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만약에 누락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가산세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소득 받는 거에 대해서 다 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소득을 꼼꼼하게 넣으시면 좋겠고요. 소득 누락에 대해서는 가산이 되는데요. 경비 누락을 하는 거는 또 이거는 국세청이 또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정확하게 넣고 경비도 내가 넣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넣으셔서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들 체크해서 잘 입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고 또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증빙 없이 막 이것저것 때려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다 보면 오히려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세무조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조심하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예인들이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해서 추징금 뭐 몇십억을 받았다. 자,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들이 그렇게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세금 추징 받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또 꼬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시면 좋겠고,
영수증을 분명히 첨부를 하셔가지고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급 계좌는 꼭 본인 명의 계좌로 입력을 하셔야지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대로 이제 제출하시면 됐고, 또 환급을 또 많이 받으려면 여러 가지 팁이 있어요. 이제 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우산 공제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세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항목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 넣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그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상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환급을 받으시거나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이상하게 세금 내려고 하면 되게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오히려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때 잘 신고하시고,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하면 많이 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인해서 또 나라가 또 운영이 되고, 또 내가 낸 세금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리고 다음 편에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3.3%를 떼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바깥 바람도 쏘시고 또 기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